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기분이네요. 음, 제가 사실 영상을 이것저것 찍었다가 업로드를 못했어요. 촬영본은 많이 있는데 업로드할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좀 표현을 정제해서 올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좀 찍어보게 됐습니다. 저는 길을 걸어 다닐 때 산책을 하면은 남들하고 좀 다른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건물의 엣지를 봅니다. 그 건물의 모퉁이라고 할 수 있죠. 선과 선이 서로 끝나는 그 엣지 포인트를 집중해서 봐요. 엣지 포인트를 보면서 가다 보니까 정면을 안 보고 하늘을 보면서 걷는 습관이 있어요. 항상 엣지 포인트들을 보고, 그리고 건물의 그 엣지가 보이지 않으면은 좀 불편해요. 이 건물은 어디서 끝나는 걸까? 이 건물의 그 볼륨을 보고 싶은 건데, 이 볼륨이 어디까지가 가는 건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제가 이 엣지를 보는 습관이 생긴 게 사실은 특별한 이유보다도 처음에는 영화 오션스 11부터 나오는, 오션스 11은 아니고 오션스 12인가 13인가 거기에서 나온 대사 때문이에요. 거기 주인공인 데니얼 오션이라는 사람이 조지 클루니가 연기를 하거든요. 조지 클루니 씨가 연기하는 게 그 도둑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이 건축을 공부한 도둑이라서 어떤 집을 털 때 그 집을 털기 위한 창문이라든지 그 창문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의 구조를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의 엣지를 보게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브래드 피트한테 합니다. 근데 브래드 피트는 그냥 쌩까고 암스테르담에서 그냥 사라져 버려요. 뭐 그런 영화 중간에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 그게 이상하게 꽂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서부터는 저도 건물의 엣지를 보고, 그리고 선을 보고, 그 선이 끝나는 곳의 포인트들을 보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볼륨이 큰 매시브한 것도 구조를 살펴보면은 선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선들끼리 모이는 점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점들만 확실하게 좌표값을 알고 있으면은 점만 가지고도 거의 정확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죠. 곡면이 아닌 이상. 근데 곡면으로 완성되는 건물은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은 점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 건물의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점처럼 보이는 이 엣지를 보는 수만 있으면은 아무리 큰 실체도 점점 구체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엣지에 해당하는 거죠. 모퉁이 점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어떤 사건들과 어떤 기관들과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엣지들을 이어주는 선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정보라는 거는 면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면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정보라는 면이 있으면 그 면과 면이 서로 교차되는 때 나타나는 게 선이 생기고, 각진 선이 생기고, 앵글이 생기고, 그 앵글이 생긴 선에서 꺾이는 면이 생기면은 거기가 이제 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 세상의 원리가 정보를 다룰 때도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보가 꺾여 나가는 부분부터 알면 돼요. 정보가 굴절되기 시작하는 부분. 굴절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꺾여 나갔다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언론사를 얘기할 때 언론사는 특정 정치 집단을 대놓고 지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암암리에 지지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정반대예요. 바꿔 말하면 실체가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한쪽 면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 면만을. 어떤 언론사는 이쪽 면만 보여주고 어떤 언론사는 이쪽 면만 보여주고 면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럼 면과 면이 서로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면은 정보라는 실체는 동일한데 팩트라는 실체는 동일한데 우리가 보는 각도와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그런 평면적인 정보만 보이지만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교집합점에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교집합이 되는 이 접점은 뭘까요? 언론사를 비유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게요. 어떤 언론사는 여당을 지지하고 어떤 언론사는 야당을 지지해요. 근데 둘은 맨날 서로 반대되는 뉴스만 내다가 이상하게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교차점이 생겼죠? 교차점이 생기는 정보들이 있어요. 교차점이 생기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교차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정보의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극명하게 반대로 각도가 나뉘어진 거는 정보의 면에 해당해요. 근데 서로가 앙숙인데 왜 같은 얘기를 하지? Why? 왜? 그러면 거기서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선이 끝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럼 거기가 엣지가 되겠죠. 점이 되겠죠. 그 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커요. 어디까지는 언론사들끼리 제가 지금 언론사라고 비유하고 있지만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언론사니까 어떤 부분까지는 서로 동일한 의견을 갖지만 분리가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분리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어떤 부분에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선이 나눠지게 돼요. 그럼 이 선이 나눠지게 되는 그 기준점이 바로 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깊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보에 대해서 어떤 게 정말로 깊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양극단을 보는 거는 정보에서 가장
불필요한 정보를 보는 거예요. 너무 쉬운 정보. 완전히 가공된 정보. 실체가 아니라 아주 가공된 정보예요. 오히려 서로가 섞일 수 없는 집단인데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을 의심해야 돼요. 도대체 why? 왜 여기서 섞여 있는 건데?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실마리가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랑 여러분이랑 아는 중간에 알게 되는 관련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는 사실 교차점은 없는 거죠. 굳이 교차점이 있다면 유튜브라는 교차점만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분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이 같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에 교차점이 되는 인물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인물들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을 알게 된 계기와 그분이 저를 알게 된 계기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있겠죠. 그 교차점이 생기고 서로가 소통하는 사이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교차점에 속한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교차점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럼 이 교차점은 양쪽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서로가 서로는 모르지만 교차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차되는 사람들의 풀을 우리가 점점 많이 알고 있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관계망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결국은 각각의 선들을 연결하는 엣지들인 거죠. 엣지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저희 쪽 용어로는 키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맨은 정보의 분기점에서 양 사이드에 있는 실체에 대해서 아주 근접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한쪽 극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애초에 반대쪽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당연하죠. 매일매일 여당을 응원하는 메시지만 듣는 사람이 야당 의견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처럼 키맨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의 실체를 알려면 이 교차점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교차점을 찾는 방법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이나 언론에 비유를 했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하실 수 있으면은 아주 보호된 정보들까지도 금방금방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거대한 면에 집중해서 정보가 너무 방대하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너무 매시브하니까는 아예 생각하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해요. 하루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가 뭐 몇백, 몇천 개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 컨텐츠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인간의 뇌로는 그걸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매시브한 거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 특이점이 보이는 곳들을 집중하는 거죠. 선과 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면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를 알고 싶을 때는 언제나 그 교차점을
집중을 하시면 된다. 그 방법은 제가 예로 설명드린 거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알고 싶거나, 아니면 뭐 그 어떤 정보라도 결국은 다 사람이죠. 그럼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맨들이 존재하는데, 그 키맨들은 사실상 이미 그 엣지들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엣지 포인트들을 잘 알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무언가를 안다라는 거는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아니, 지수적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가와 알게 되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알게 되고 하는 게 가히 파괴적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의 풀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커넥션을 그저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계속 갖고 있으면은 보통은 그 정도에서 더 뻗어나가지 못해요. 근데 어떤 목표를 갖고서 찾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달라져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도 경험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딥한 일들도 알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지난 3년 정도가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지난 3년 정도가. 모든 거의 시작이 정확히는 2020년부터니까 4년, 이제 5년쯤 돼가는데, 그때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매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깊고 넓게 가고,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은 엣지들을 보게 되고, 사회에. 그리고 그 엣지들이 서로 연결되다 보면은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은 딱히 저만이 갖고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절대. 그냥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수사할 때도 사용되고, 뭐 여러분들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그 영화 보면은 그 경찰분들이 수사할 때 막 사진에다가 이렇게 찍어놓고 실 같은 걸로 이렇게 이어 놓잖아요. 이게 영화적 표현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화적 표현 아닙니다. 그 실제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해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복잡하고, 그리고 더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가 누군가에겐 취합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참 무서운 곳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집안을 일으키려면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로 서울대 보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판검사 한 명이라도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검사는 공무원입니다. 판사도 그렇고. 그래서 애초에 급여가 높을 수가 없어요. 급여가 높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얻는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면은, 그래, 야근하는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워라밸이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런 신뢰와, 저는 몰랐는데 결혼정보회사에서 최상위 티어가 판검사더라고요. 저는 뭐 돈 잘 버는 사장들이 1티어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니면 연예인이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근데 판검사가 1위입니다. 여전히. 아이러니하죠. 과연 그 정도였나? 근데 그 정도인데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유 없는 결과는 없더라고요. 죽을 똥 살 똥 해서 서울대를 보내는 것도, 점수로 치면은 연대랑 고대랑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전체로 치면 한 몇 문제 차이인데, 한 문제 차이 막 그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지만 그게 뭐라고 하면서도 그 차이 때문에 어, 경험하는 세계가 달라지고, 그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엣지에 서 있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키맨이 될지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속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속고 사기당하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당했다. 그게 참 싫어요.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비련의 영화의 주인공들이 보통 속잖아요. 순수하고. 그래서 저는 속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서 살아왔는데, 근데 알면 알수록 참 다양하고 거대하게 사회는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체는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고, 언제나 그냥 아무런 특색 없는 겉면만 얘기하는 거죠. 겉면만. 결혼정보회사에서 1등이 판사인데, 판사가 돈을 잘 벌어서 1등인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내가 여자라면은 판사랑 결혼할래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할래 하면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제가 그런 선택권이 있는 여자로 태어난다면. 근데 사회는 그렇다는 거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게 암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왔던 것들. 전 그거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이 있으니까 뭐 영화 제작자들이나 미디어 제작자들이 영화적 연출 또는 드라마적 연출을 가미해서 공개를 하는 거죠. 전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재미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점점 더 많은 그 재미난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계된 사람들이 그 거대한 실체에 동참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형태로 톱니바퀴처럼 그냥 본인의 롤에서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깊게 엔진 레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지만 근데 그 캐릭터들이 대외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활동 잘 하거든요. 전 그래서 그게 과연 영원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언젠가 다 밝혀질 거고 언젠가 뭐 뉴스나 뭐 디스패치나 뭐 모든 어떤 걸 통해서든 그리고 그거를 사실 무기처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다큐멘터로 준비해 놓고 만약에 사실관계는 확실한데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진짜 지독하죠.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곳이라 참 어,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얘기는 못 드렸지만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 현명하신 지혜로우신 분들은 깊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